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경산 자인면에 있는 계정숲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2017 경산 자인 단오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경산 자인 단오제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술 행사면서 국가 무형 문화재이기도 한데요. 올해로 40회를 맞았습니다. 먼저 경산 자인 단오제를 한태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둠이 깔린 늦은 시각,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에서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군무 연습에 한창입니다. 내일부터 이곳에서 열리는 경산 자인 단오제를 위해 농산일을 마치고 달려온 것입니다. 낮에 전부 다 그지 지금까지 일하고 씻지도 안 하고 지금 서방님 진지상도 차려주지도 못하고 지금 나가 연습하는 거예요.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된 경산 자인 단오제는 올해로 40회를 맞았습니다. 경산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직접 만들어가는 이번 축제는 기존의 의례적인 개막식을 탈피하고 축원무와 여원무로 개막을 알립니다. 또 전국 28개 농악팀들이 참가하는 중방농악 페스티벌이 열리고 단오제 최초 경연대회인 창자가리랑 페스티벌도 열려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조금 이제 작년하고 예년하고 조금 달리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민의 축제 또 참나는 축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데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정숲에서는 그네뛰기를 비롯해 줄타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 전통 민속놀이가 준비돼 있고 한복 무료 체험과 장군복을 입고 말에 오르는 한장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단오 문화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2017 경산 자인 단오제는 오는 30일까지 이곳 경산 계정숲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산에서는 고부가 가치가 가능한 여러 가지 미래 신성장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집적된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산업,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역량을 키운다는 전략인데요.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을 이용해 탄소 소재 자전거 프레임을 단 20분 만에 완성합니다.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 항공기 부품, 군수품 등 탄소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에게 경산시는 꿈을 이루기에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자동차 회사, 의료기 회사, 섬유 회사 등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카본 제품을 다양하게 접목을 시킬 수 있고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경산 지역이 최적화라고 생각됩니다. 빅데이터와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을 활용할 새로운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진 경산 지역의 이런 중소기업들은 혁신을 토대로 기존 제조업의 틀을 깨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돼야 되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들도 새로운 이제 부품 산업이라든지 하나의 이제 시스템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특히 대기업 의존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학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대학이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추진 협의체를 만들고 우리 관내에 또 기업체에 보면 연구소장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해가 연구소장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 간 어떤 융합 정보를 공유하는. 경산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기 3년 전부터 이와 관련된 핵심 과제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산에는 영남대학교를 비롯해서 대학만 12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역동적인 교육도시라 할 수 있겠죠. 이레대학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경산시도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더해 교육도시이자 스포츠 도시로서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포함해 주요 4개 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했던 영남대학교 축구부. 대학 최강의 전력을 지닌 영남대 축구부는 학교를 넘어 지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적으로도 조금 홍보가 되는 그런 기분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영남대학교를 위해서 또는
경산시를 좀 대표하고 경북을 대표하는 팀을 되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역시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한 영남대 야구부를 포함해 경산의 12개 대학들은 대학마다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도시의 젊음을 더합니다. 지역에 함께하는 많은 대학들을 바탕으로 경산시는 스포츠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대학 도시란 특징을 바탕에 둔 대학생들의 달리기 축제, 경산 대학인 컬러풀런이 대표적인 이벤트. 경산 컬러풀런 축제와 같은 이벤트로 젊은이들이 이색적이고 컬러풀한 스포츠를 통해 젊은 교육도시 경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전국 대학 스포츠 대회와 같은 대학과 스포츠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산시. 젊은 교육도시에 스포츠가 더해진 풍경은 역동적인 경산의 내일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영조 경산시장과 함께 경산 지역 현안을 두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관련 보도도 있습니다만 내일 경산 자인 단오제가 시작되는데요. 예.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 경산 자인 단오제는 신라 시대부터 유래돼 영남 지방에서 유일하게 전승되는 지역 행사로 옛 조상님들의 축제 행사를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인 지역의 수호신인 한장군을 추모하는 행사인데요. 당시 외적을 유인하고 선멸할 때 추었던 여워무와 활광들을 비롯해 실험, 전국 농악제, 아리랑 축제, 음악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오셔서 좋은 구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경산시 역점 사업 가운데 K-뷰티 화장품 산업이 있는데요. 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행여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화장품 생산을 위해 현재 화장품 특화 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현재는 중국과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분간은 우호 도시인 인천시 전시 판매장을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베트남, 다낭, 호치민시와도 화장품 전시 판매장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신성장 산업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산에는 경산지식산업지구를 비롯해서 많은 산업 단지들이 조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경산지식산업지구는 현재 1단계 구역인 하양 지역은 공정률 73%, 분양률 60%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2단계 구역인 와촌 지역에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량의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경산 시민들 가운데도 상당수는 대구와 참 가까이 있지만 교통과 문화 부분에서 조금 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현재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대구 경산 간 시내 버스도 25개 노선에 380여 대가 운행되어 교통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은 시민회관, 문화회관, 여성회관 등의 시설들이 있고 남천, 남매공원, 삼성연 역사문화공원 등 다양한 휴식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교통, 문화시설들이 더욱 확충되고 조성 중인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완공되면 경산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산시가 올 연말 경북도청 신도시로 옮겨갈 예정인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옥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공사 사옥을 매입해 서부 이동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주민센터 회의실과 작은 도서관, 사랑방, 학습관 등 소통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옥은 2천여 제곱미터터의 지하 2층과 지상 5층 규모로 경산 옥산 2지구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한 달 동안 시 본청과 15개 읍면동 직원들이 합동으로 영남대학교 주변 북부동과 암양동 원룸 지역을 돌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도 병행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2017 경산 자인 단오제를 계기로 오늘은 경산 자인면 개정숲에서 특집으로 뉴스데스크를 전해드렸습니다. 축제가 잘 마무리되고 경산이 더욱 발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소식을 현장에서 직접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 연결해 그 밖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권 유린의 현장 대구 시립희망원 비리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천주교자단이 운영을 맡아왔던 대구 시립희망원이 국가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원장 신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희망원과 관계없는 신부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공제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구속된 희망원의 전 원장 신부는 생활인들의 급식비를 납품업체에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5억 8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억 7,500만 원이 천주교 신부들의 노후를 위해 자금을 굴리는 3억 공제회의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5,500만 원이 다시 빠져나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구속된 원장 신부가 겸임으로 병원장을 맡았던 대구정신병원에서도 매점 수익금 6억 원 정도가 3억 공제회의 또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역 법조계는 희망원 측이 3억 공제회에 돈을 지원할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 산하 3억 공제회는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비자금 창구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수억, 밝혀진 것이 수억이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수백억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부터 설립된 3억 공제회는 회원인 대구대교구 소속 약 500명의 신부들에 대한 대출과 은퇴한 신부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3억 공제회는 최소 수백억 원의 자금으로 부동산과 주식,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복지시설에서 만든 비자금이 천주교 신부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통장에 입금된 셈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측은 성당의 헌금 등이 3억 공제회 계좌로 입금되어 금액 규모가 큰 것일 뿐이고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 해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수성구갑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 사실상 내정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김 의원은 아직 연락받은 게 없다면서 청와대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는 섣불리 말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지역 출신으로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한 뒤 대구에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4선 의원으로 차기 대선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의료지구에 추진 중인 롯데몰 건립 사업이 재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롯데몰이 들어서면 달구벌대로 등 외부 도로망과 롯데몰 진출입 도로에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통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의결했습니다. 롯데 측은 다음 달 중으로 교통대책을 보완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오는 2020년까지 6천여억 원을 들여서 신세계 대구점보다 큰 연면적 37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쇼핑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에 발생한 안동댐 상류 외가리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는 음성으로 나왔고 농약은 미량 검출됐지만 직접 사망 원인은 번식기에 나타나는 자연적 폐사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안동시에 통보했습니다. 중금속 분석 결과는 다음 달 초에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안동시가 보낸 다른 외과리 사체를 분석한 결과 농약과 독극물은 크게 검출되지 않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의 출생아 수는 1,7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00여 명이 줄었고 올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도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0명, 12.3%가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분기 누적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는데 통상 1년 중 1분기가 출생아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쯤 대구 도심에서 전기 시내버스가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전기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부산과 수도권을 돌며 업체별 전기버스의 사용을 비교하고 생산업체도 둘러보며 전기버스의 장단점을 조사했습니다. 대구시는 초기 도입 비용이 비싼 부분은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면 줄일 수 있고 유류비와 유지 보수비가 들지 않아서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 지원금도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쯤 시범 운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12월 경산에 있는 편의점에서 비닐봉투값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던 편의점 직원 35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52살 조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의점 직원에게 특별히 화를 낼 만한 사유가 없고 비닐봉투값을 요구하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